반갑습니다.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홍콩과 이란입니다. 홍콩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홍콩이 일단 전반전에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것이 문제. 특히 미드필더진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후반까지 페이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웅크리면서 아시안컵에서 이란을 상대로 어느 정도 비빈 매치가 있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 수비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아즈문이나 타레미 등 공격진의 퀄리티가 매우 좋은 편. 따라서 이란이 템백을 돌파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는 상황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능력 자체는 뛰어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2로 가는 와중에도 측면을 이용한 전진도 상당히 괜찮은 전력입니다. 그나마 카타르나 일본 정도의 팀이 여기에 대응이 되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란의 승리가 유력할 것입니다. 일단 홍콩이 전반을 비빈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더진의 나이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후반전에 무너지는 상황이 너무 잦은 모습입니다. 이란이 측면을 이용한 전진과 퀄리티로 잠가버리는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트남과 필리핀입니다.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했습니다. 트루시의 체제에서 A매치 7연패를 기록하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일단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 시절 보여주었던 끈끈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피지컬과 개인기 두 면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필리핀이 수비를 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베트남이 어느 정도 공간 활용에서는 숨통에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골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필리핀이 베트남 상대로는 공격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비기고 이라크에게 0대1로 석패하는 등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후반 실점률이 높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이 2.5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듯 싶습니다. 확실히 베트남이 경합이나 끈끈함에서 상승세를 달린 박항서 시절과는 다릅니다. 그나마 필리핀이 템백을 가동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후반전에 실점하는 상황이 너무 잦다는 점에서는 베트남이 아직은 우위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얀마와 일본입니다. 미얀마는 산술적인 진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저 산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20점의 골득실 차이를 두 경기 만에 회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일본을 상대로는 골득실과 패배가 더 쌓을 것이 유력할 듯 싶습니다. 그나마 동남아 원정을 여름에 가는 것은 상당히 체력 소모를 동반하기는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미얀마가 골 차이는 좀 줄였을지 몰라도 패배를 면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토의 사생활 이슈가 변수입니다. 이토가 생각보다 미토마와 더불어서 일본의 공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물론 부를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을 대거 부른 상황이라서 공격력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듯. 골 차이가 몇 골이 나느냐는 확언을 할 순 없지만 일본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유리할 듯 싶습니다. 물론 이토의 이탈과 동남아 원정에서의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언오버를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매치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워낙 선수풀이 좋고 미얀마도 그다지 동기부여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크게 미얀마에게 고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인도와 쿠웨이트입니다. 인도는 득점력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게 지면서 2위 자리 사수의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일단 쿠웨이트가 조꼴지이기는 하지만 당장 이 매치에서 지게 되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꽤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한 골이라도 먹히는 상황에서는 39세 채트리에게 올인해야 하는 전력의 빈약한 특성상 만의 득점조차 어렵다는 점입니다. 쿠웨이트는 지게 되면 탈락이 확정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동기부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쿠웨이트가 2000년대 중반 보여주는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에게 4대0으로 대승을 기록하거나 카타르를 상대로도 1대2로 석패하는 등 아직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두대 매치의 특성상 두 팀이 모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다만 쿠웨이트가 상당히 할 만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자체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
한 골 싸움에서도 인도보다는 쿠웨이트가 가능성을 더 보여준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